2015 서울 마을박람회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일제강점기 민족문화유산의 수호자였던 간송 전영필 선생의 가옥이 개관했습니다. 도봉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봉구 등축제가 개막 점등식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열립니다. 도봉구 방학생활권 주민들이 모여 주민 건강이야기 한마당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제1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민관이 함께 어르신 염색 봉사를 실천했습니다. 제3회 창의동 거리음악회와 함께하는 행복나눔장터가 열렸습니다. 김수영 문학관에서 제1회 김수영 신앙송 대회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DBS 도봉주간 뉴스입니다. 9월 셋째 주 주요 뉴스입니다. 울타리 없는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이웃 주민이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마을과 마을, 지역과 지역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누가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15 서울 마을박람회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10일 서울혁신파크 다목적 홀에서 이동진 도봉구청장을 포함한 협의회 참여 자치단체장과 축하 내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일부에서는 임시의장의 진행으로 지방정부협의회 임원 선출과 상임회장 운영 규정 논의 및 사업 계획 등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2부에서는 신임 임원 선출과 내외빈의 축사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어 2015 서울 마을박람회 행사장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 및 전국 마을활동가, 시민 등 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마을박람회 개막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개막식에서는 마을 연계망 참여 마을들의 동네 단위 마을활동 다짐들을 함께 공유하는 약속인 서울 마을 약속과 서울 지역 간 마을 인연 맺기 MOU 체결식을 합동 진행하는 등 마을 박람회를 통해 교류하고 상생 발전하는 자리로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11년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우연히 도봉산 원통사 산행 중 훼손이 심한 한옥 한 채를 발견하고 그 한옥이 간송 전영필 선생의 가옥임을 확인 후 유족과의 협의를 통해 문화재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국가문화재 521호로 지정됐는데요. 지난 11일 간송 선생이 생전 거주했던 유일한 건물이기도 한 간송 전영필 가옥이 방학동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도봉구 시로봉로 149-18에 위치한 전영필 가옥은 보수공사를 마치고 9월 11일 개관했으며 이날 행사는 이동진 도봉구청장과 유족 및 간송미술문화재단 관계자와 많은 구민들의 관심 속에 진행됐습니다. 특히 국가강상불 뒷도래 식전 공연에 이어 극단민의 간송 선생의 문화재 보전에 대한 업적을 뮤지컬 단편극으로 연출해 간송 선생의 정신을 기리는 색다른 공연을 보여줬습니다. 전영필 가옥은 도봉구의 소중한 문화자원으로 앞으로는 문화재청 프로그램인 생생문화재 사업과 도봉 역사문화 탐방길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간송미술문화재단과 협력해 주민들과 시민들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선선해진 날씨에 야외 산책하기 딱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날씨에 가을밤을 더욱 운치 있게 만들어주는 수많은 등불이 방학천을 밝혔다고 합니다. 바로 4회째를 맞은 도봉구 등축제로 올해는 둘리뮤지엄 개관과 더불어 도봉구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자리 잡은 둘리와 친구들도 방학천에서 점등됐다고 합니다. 알록달록 수많은 등불로 아름답게 물든 방학천 일대에서 열린 개막 점등식 현장을 함께 보시죠. 지난 11일 방학천 일대에서 도봉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제4회 도봉구 등축제 개막 점등식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국악공연과 파페라, 어린이들의 아기공룡 둘리노래 등의 축하 공연으로 흥을 돋운 후 17개 작품, 60여 점의 등이 일제히 점등돼 등축제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네, 남자친구랑 처음 등불축제 왔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좋은 추억 만들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좋고요. 아이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좋고 이제 가족끼리 나들이로도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지난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제작한 나만의 등도 함께 전시돼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등축제 기간 중에는 한지공예와 오색한지 소원지 쓰기 등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준비돼 있어
구민들에게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모두가 함께 건강한 마을을 만들려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 도봉구 방학생활권 주민들이 모여 건강의제를 발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7일 2층 대강당에서 방학동에서 생활하는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오픈스페이스 연구소 홍정우 이사의 진행으로 오픈스페이스 형식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픈스페이스 열린 토론회는 안건 내놓기, 안건별로 모으기, 안건별 행동계획 짜기, 우선순위 투표 후 주제별 대화 내용과 느낌을 공유하는 공감 나누기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 흐름을 따라 건강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주민 건강 이야기 한마당은 지역 주민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생활권 건강 결정 요인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라는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자리가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15년 9월 7일은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한 사회복지의 날인데요. 도봉구에서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우리 주변에서 나눔과 헌신을 실천한 사회복지인 및 후원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힐링 토크쇼를 통해 주민들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한 제1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7일 도봉구민회관 대강당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와 후원자, 사회복지 업무 공무원, 동복지위원,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사회복지인 힐링토크 톡톡톡이 열렸습니다. 일부에서는 타악그룹 디딤소리의 모든 북 공연과 한국체육대학교 천마응원단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과 유공자 관련 복지 영상 상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2부에서는 휴먼컴퍼니 김창옥 대표의 진행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서로의 고민과 걱정거리에 대해 소통하며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와 구민들에게 힐링과 감동을 선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르신들이 혼자 염색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머리 염색은 물론 어르신들과 말벗도 되어드리며 마음까지 10년 이상 젊어지는 염색 봉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민관이 함께 마음 나눔을 실천한 염색 봉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10일 2층 대강당에서는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2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참여해 어르신들에게 염색 봉사를 펼쳤습니다. 평소 경제적인 이유와 혼자서는 하기 어려웠던 염색을 제약회사의 염색약 후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재능 기부가 모여 몸과 마음 모두 젊어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기업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이 염색 봉사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염색 봉사는 민관이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실현하는 자리가 됐으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는 나눔 문화 사업 참여를 더욱 확산하고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하늘을 보니 가을이 물씬 느껴지는데요. 살랑살랑 불어오는 가을바람과 어울리는 음악회 현장이 도봉구 창이동에서 열렸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풍선 놀이터와 나눔 장터까지 볼거리 가득한 제3회 창이동 거리음악회와 함께하는 행복 나눔 장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12일 신창파출소 앞에서는 거리음악회와 함께하는 행복 나눔 장터가 친환경 체험 행사, 먹거리 장터, 풍선 놀이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구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거리음악회는 지역 주민과 마을 청소년, 협력기관, 공연 재능 기부자 등이 참여해 지난 행사보다 수준 높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특히 행복나눔 장터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현장 경제체험과 용돈 마련, 이웃을 위한 기부 등 일석삼조의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이웃 간의 화합, 소통, 나눔의 장을 마련해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도봉구의 대표적인 마을 축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앙송이 주는 좋은 점 때문에 어린 학생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세대를 불문하고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최초로 시인의 이름으로 신앙송 대회가 열렸습니다. 바로 자유에 대한 열정으로
한국현대시의 언어적 모험을 한 김수영 시인의 시온을 기리기 위한 김수영 신앙송 대회인데요. 도봉구 김수영 문학관에서 개최된 제1회 김수영 신앙송 대회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19일 오후 2시부터 김수영 문학관에서는 제1회 김수영 신앙송 대회 본선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8월 20일부터 14일간 진행된 예선에서 총 25명이 본선에 진출해 본선 경연대회에서는 자유시 한 편과 지정시 한 편, 총 2편의 신앙송을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김남조 시인의 마지막 장미를 자유시로 낭송한 고종호 낭송자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으며 대상 포함 총 9명의 낭송자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오는 25일 금요일까지 2015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실시합니다. 일제정리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시에는 과태료가 최대 4분의 3 경감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자치행정과로 문의 바랍니다. 2015 추석을 맞이해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가 구청 광장에서 개장됩니다. 23일 수요일부터 24일 목요일까지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구청 광장에서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립니다. 무안군과 진안군, 함안군 등 10개 지방자치단체의 사과, 배, 돼지고기 등을 포함해 우리구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제품 등을 판매합니다. 관심 있는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 경제과로 문의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심혈관 질환과 감기 환자가 급증하므로 이에 대비하며 체중 조절에도 신경 써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면역력과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 가을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가을 운동은 수영 20분, 자전거 1시간 정도인 200에서 300칼로리를 소모하는 것이 하루 운동량으로 적당하고 준비 운동은 물론 탈수 방지와 수분 보충을 위해 물을 항상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 날씨는 운동하기에 좋은 조건으로 출퇴근길 도보 이동이나 계단을 이용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운동을 습관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DBS 도봉주간 뉴스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